잠에서 깨어났는데 눈앞에 자신의 몸이 누워 있습니다. 분명히 침대 위에 있던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손을 움직여보니 움직입니다. 발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침대 위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혹시 내가 죽은 걸까? 아니면 영혼이 빠져나온 걸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체험을 보고하고 있으며 문화권에 따라 이것을 유체이탈이라 부르기도 하고 자각몽이라 부르기도 하며 아스트랄 여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영적 체험이라 해석하고 어떤 과학자는 뇌의 착각이라 설명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 현상은 인류와 함께 해왔지만 아직도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자가 이 모든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체이탈, 자각몽, 아스트랄 투사,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동일한 현상이다. 다만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왔을 뿐이다. 그리고 이 현상에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페이즈라는 개념입니다. 이 연구자의 이름은 미하일 라두가이며 그는 10대 시절 충격적인 의식 이탈 경험을 한 이후 전 세계 수천 명의 체험자들과 교류하며 이 분야를 연구해 온 인물입니다. 그가 설립한 페이즈 연구센터에서는 3일간의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약 80%가 실제로 페이즈 상태를 경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각몽과 유체이탈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것들이 하나의 현상인지, 그리고 누구나 이 상태에 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즈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책의 핵심 사상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각몽, 유체이탈, 아스트랄 투사, 거짓, 각성 이런 현상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자각몽은 꿈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유체이탈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믿었으며 아스트랄 투사는 영적 세계를 여행하는 수행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거짓 각성은 또 다른 종류의 수면 장애처럼 취급되었고요. 이렇게 각각의 이름이 붙여지고 각각의 이론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전문가가 생겨났습니다. 자각몽을 연구하는 학자는 유체이탈 연구자와 대화하지 않았고 아스트랄 투사를 가르치는 영적 스승은 수면 과학자의 논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두가는 이 모든 구분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체험자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하나의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각몽을 경험한 사람이 묘사하는 감각과 유체이탈을 경험한 사람이 묘사하는 감각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시작 과정이 비슷하고 그 안에서 느끼는 감각이 비슷하고 이동하는 방법이 비슷하며 그 상태가 끝나는 방식까지 거의 동일했습니다. 자각몽 체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속에서 갑자기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고 현실처럼 생생했습니다. 유체이탈 체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몸에서 빠져나왔고 모든 것이 현실처럼 선명했습니다. 아스트랄 투사를 경험했다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상 중에 갑자기 의식이 확장되면서 다른 공간에 있었어요. 현실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현실과 똑같거나 현실보다 더 생생한 감각을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모든 체험담의 공통 분모였습니다. 라두가는 여기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동일한 의식 상태를 서로 다른 문화와 믿음 체계가 다르게 해석한 것뿐입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영적 수행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꿈 수행이라 하여 수면 중 의식을 유지하는 훈련을 중시했고 힌두교 전통에서는 의식의 심층 상태를 탐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양의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아스트랄체가 물리적 몸을 떠나 다른 차원을 여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렘 수면 단계에서 의식이 깨어나는 현상으로 분류했고요. 같은 현상을 놓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과 이론이 난립하다 보니 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체험자들도 자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두가는 완전히 새로운 용어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페이지입니다. 왜 하필 페이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용어들에는 각각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각몽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를 쓰면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라고 하면 희미하고 흐릿한 것, 깨어나면 곧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의 놀라운 생생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실제 페이지 체험자들은 현실보다 더 선명한 감각을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꿈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증언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유체이탈이라는 말을 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실제로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종교적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용어를 쓰는 순간 이미 영혼의 존재를 전제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버리는 꼴이 됩니다. 아스트랄 투사라는 말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표현을 쓰면 자동으로 아스트랄계라는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체험을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특정한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과학적 탐구의 출발점이 될 수 없는 용어인 셈입니다. 라두가는 이런 함정을 모두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해석도 담지 않은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영혼의 분리인지 영적 여행인지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일단 현상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다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단어가 페이즈, 즉 국면이라는 뜻의 이 단어였습니다. 수면과 각성 사이의 특정 국면에서 벌어지는 의식 현상이라는 의미를 담되 그 어떤 초자연적 전제도 포함하지 않는 깔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저자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라두가는 이 주제에 대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유체이탈이 실제로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현상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스트랄계라 불리는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는 과학적 증거 역시 없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 모든 현상은 뇌의 의식 상태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체험자들의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두가 자신도 수없이 많은 페이지 체험을 했으며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하고 생생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부정하는 것은 체험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에 덧씌워진 초자연적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상태에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신비주의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영혼과의 실제 만남이라고 해석합니다. 할머니의 영혼이 다른 차원에서 찾아와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라두가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잠재의식이 할머니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재구성하여 매우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경험 자체는 똑같이 감동적이고 의미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영혼의 방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그의 연구 방법론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는 체험을 수집할 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현상을 반복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도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페이지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는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참가자들이 높은 비율로 페이지 진입에 성공했다고 보고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재현 가능한 결과이며 바로 이 점이 라두가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라두가는 신비주의보다 실용주의를 택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영적인 것이냐 과학적인 것이냐 하는 논쟁이 아닙니다. 영혼이 정말 몸을 떠나는 것인지 아스트랄계가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그런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다고 해서 이 현상을 활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유지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로 작동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누구나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화하자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페이지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페이지는 잠과 각성의 중간 지점에 존재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완전히 잠들어 있지만 의식만은 또렷하게 깨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잠에 빠져들 때 의식은 서서히 꺼지고 몸도 함께 이완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의식과 몸이 거의 동시에 깨어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순서가 어긋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의식만 먼저 깨어나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잠에 들 때 몸은 이미 잠들었는데 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틈새, 의식과 몸의 상태가 어긋나는 그 찰나에서 페이지가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 진입하면 체험자는 마치 또 하나의 현실에 들어선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앞에 공간이 펼쳐지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며 사물을 만지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며 물리적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경험이 가능합니다. 라두가는 이 상태를 가리켜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의식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그게 결국 꿈 아닌가요? 좀 선명한 꿈일 뿐 아닌가요? 라두가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페이지의 3가지 특징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페이지는 현실보다 더 생생합니다. 보통 꿈이라고 하면 흐릿하고 뿌옇고 깨어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을 떠올립니다. 색감도 탁하고 장면이 뒤죽박죽 뒤섞이며 논리도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페이지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보다 더 선명했다고요. 촉감이 느껴집니다. 벽을 만지면 벽돌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꽃 냄새를 맡으면 실제 꽃향기처럼 코끝에 퍼집니다. 바람이 불면 피부의 온도가 느껴지고 바닥을 밟으면 발바닥에 무게감이 실립니다. 심지어 통증까지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각만 선명한 것이 아니라 촉각, 후각, 청각, 미각까지 오감 전체가 현실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감각적 경험을 단순히 꿈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라두가는 이것이야말로 페이지가 일반적인 꿈과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페이지에서는 생각이 즉시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현실에서는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을 짓고 싶으면 설계를 하고 자재를 구하고 공사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페이지 안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의식이 곧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닫힌 문 뒤에 오래전 헤어진 친구가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문을 열었을 때 정말로 그 친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하면 몸이 떠오르고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체험자의 관점에서는 오감으로 직접 느끼는 실제 경험과 동일한 강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라두가는 이 특성 때문에 페이지를 일종의 의식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만 컴퓨터가 만든 가상현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뇌가 직접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어떤 기술로도 재현할 수 없는 완벽한 감각적 몰입이 가능한 것이지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페이지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물리적 현실에서 우리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을 날아가야 유럽에 갈 수 있고 우주로 나가려면 막대한 비용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페이지 안에서는 원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에펠탑 앞에 서고 싶다고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그곳에 도착합니다. 달 표면을 걷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화성의 붉은 사막을 거닐 수도 있고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집 마당에 다시 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라진 건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 심지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세계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시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미래의 풍경을 구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라두가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페이지 속의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구축한 공간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이 곧 도착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에서 펼쳐지는 공간은 때로 체험자 자신도 놀랄 만큼 정교하고 세밀하게 구현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의 골목길에서 간판 글씨까지 읽을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즉 현실을 초월하는 감각의 생생함, 생각이 곧 현실이 되는 즉각적인 반응성, 그리고 어떤 공간이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무한한 확장성이야말로 페이지를 단순한 꿈과 구별짓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페이지 상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두가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진입법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접 기법입니다. 간접 기법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두가는 수천 명의 실습자들과 교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가 페이지에 가장 높은 확률로 성공하는 방법이 바로 이 간접 기법이라고 단언합니다. 직접 기법이나 명상을 통한 진입은 숙련자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처음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반면 간접 기법은 특별한 재능이나 오랜 수련 없이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접 기법은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아니라 새벽녘에 자연스럽게 잠이 깨는 그 순간을 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 4, 5시쯤 한번 잠에서 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눕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빠져들기 직전 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그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의 기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일까요? 라두가는 이 시간대가 의식과 수면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밤새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이기 때문에 깊은 잠에 대한 생리적 압박이 줄어든 상태이고 동시에 뇌는 아직 완전히 각성하지 않아 렘 수면 상태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절묘한 균형점에서 의식을 유지하면서 몸만 다시 잠들게 하는 것, 그것이 간접 기법의 원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두가는 여러 가지 감각 기반 기술을 제시하는데 체험자마다 반응하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전하기입니다.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은 채 누워서 머릿속으로 자신의 몸이 옆으로 굴러가는 느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침대 위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것처럼 회전하는 감각을 상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돌아가는 듯한 운동 감각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점점 강해지면서 어느 순간 실제로 몸이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떠오르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몸이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른다고 상상합니다. 등이 침대에서 서서히 떨어지고 가슴 부위부터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풍선처럼 둥둥 떠오르는 가벼운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몸이 붕 뜨는 듯한 강렬한 감각이 찾아오는데 이것이 바로 페이지 진입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손 비비기입니다. 이것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양손을 서로 비비는 감각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물리적 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손바닥이 맞닿아 마찰하는 느낌, 열이 나는 느낌, 피부가 스치는 느낌을 최대한 생생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촉각에 집중하는 이 기술은 특히 촉각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관찰하기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눈꺼풀 안쪽에 어렴풋한 영상이나 빛의 점, 색의 변화 같은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두가는 이것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 희미한 영상에 집중하면서 마치 화면을 확대하듯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집중을 유지하면 점점 영상이 선명해지면서 하나의 장면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충분히 선명해지면 그대로 페이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귀 기울이기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머릿속에서 윙하는 소리, 진동음 혹은 알 수 없는 목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두가는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집중하라고 권합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가 점점 커지도록 의도합니다.
소리가 강해지면서 진동이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이 페이즈 진입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라두가는 이 기술들을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회전하기가 잘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 기울이기가 잘 맞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어떤 기술이 효과적인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반응하는 기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두가는 독특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나의 기술을 3초에서 5초 정도 시도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즉시 다음 기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회전하기를 5초 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떠오르기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반응이 없으면 손 비비기로, 다시 관찰하기로, 그 다음에는 귀 기울이기로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돌아가며 시도합니다. 라두가는 이 방법을 사이클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자물쇠의 번호를 하나씩 돌려보는 것처럼 어떤 기술이 그날 밤 자신의 뇌에 반응할지 빠르게 탐색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기술에서 감각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기술에 집중하여 페이지로 완전히 진입하는 것입니다. 간접 기법 외에 라두가가 소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직접 기법입니다. 직접 기법은 간접 기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간접 기법이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순간을 노리는 것이라면 직접 기법은 잠들기 직전에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깨어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여 의식을 유지한 채로 수면 상태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잠에 들 때 의식을 자동으로 꺼버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면 아예 잠들지 못하고 반대로 이완을 너무 깊이 하면 의식까지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이 둘 사이의 미세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라두가는 직접 기법이 명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명상을 오래 해온 사람은 의식의 강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데 익숙합니다. 깊이 이완하면서도 주의력의 끈을 놓지 않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직접 기법에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라두가는 초보자에게는 직접 기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기법에 도전하면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좌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간접 기법으로 페이즈 경험을 쌓은 뒤 충분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 직접 기법에 도전할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진입 방법은 자연 진입입니다. 이것은 앞의 두 방법과 달리 의도적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페이즈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연 진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페이지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자연 진입의 예가 수면마비, 흔히 가위 눌림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의식은 또렷한데 손가락 하나 꿈쩍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라두가는 이것이야말로 페이지에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수면마비 상태에서는 이미 몸은 잠들어 있고 의식만 깨어 있기 때문에 공포심만 극복하면 곧바로 페이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자연 진입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각성입니다. 라두가는 거짓각성이야말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거짓각성이란 꿈속에서 자신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믿는 현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아침밥을 먹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꿈입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다 했는데 알람이 울려서 보니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거짓각성입니다. 거짓각성이 페이지 진입에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의식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꿈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만 깨닫는 순간 곧바로 페이지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는 것입니다.
거짓각성의 특성상 모든 것이 현실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두가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 점검입니다. 현실 점검이란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라두가는 이것을 깨어있는 동안 습관적으로 반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낮 동안 수시로 현실 점검을 하는 습관이 들면 꿈속에서도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순간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현실 점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손가락이 5개이고 형태가 정상적이지만 꿈에서는 손가락이 6개이거나 길이가 이상하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 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는 손가락을 셀 때 항상 5이지만 꿈에서는 세어보면 숫자가 맞지 않거나 세는 도중에 숫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글자를 2번 읽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이나 간판에 글자를 한번 읽고 시선을 돌린 뒤 다시 읽어봅니다. 현실에서는 당연히 같은 글자가 보이지만 꿈에서는 글자가 바뀌어 있거나 아예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계를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 잠시 후 다시 보았을 때 꿈에서는 시간이 엉뚱하게 바뀌어 있거나 숫자가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코를 막고 숨을 쉬어 보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코를 막으면 당연히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코를 막아도 숨이 쉬어집니다. 실제 물리적 코가 막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거짓각성 상태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변합니다. 현실 점검을 통해 꿈임을 깨닫고 마침내 페이지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는 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몇 초 만에 깨어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겨우 들어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흥분하거나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으면 페이지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첫 페이지를 경험한 뒤 남기는 소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분명히 들어갔는데 너무 짧아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두가가 진입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안정화입니다. 페이지에 들어간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태를 붙잡는 것입니다. 라두가는 이를 위한 핵심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감각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페이지가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뇌가 이 상태를 유지할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뇌는 이 상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일반 수면이나 각성 상태로 전환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각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손 비비기입니다. 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양손을 맞대고 세게 비빕니다. 손바닥의 마찰감, 열감, 피부의 질감을 최대한 또렷하게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벽이나 바닥을 만지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손을 벽에 대고 표면의 질감을 느낍니다. 거칠거칠한지 매끈한지 차가운지 따뜻한지를 집중해서 감지합니다. 주변 사물을 집어들고 무게를 느껴보거나 바닥을 밟으며 발바닥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을 꼼꼼히 관찰하는 것 역시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벽에 걸린 그림의 세부 묘사, 창밖 풍경의 색감, 천장의 무늬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요점은 단순합니다. 감각을 쉬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뇌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갖게 되고 페이지가 안정되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안정화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심화입니다. 심화란 페이지의 선명도를 더욱 높이는 과정입니다. 안정화가 페이지를 붙잡는 것이라면 심화는 그 질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안정화된 페이지가 흑백 텔레비전이라면 심화를 거친 페이지는 초고화질 화면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안정화와 비슷하지만 좀 더 깊은 수준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바닥의 타일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타일 사이의 줄눈 색깔, 타일 표면의 미세한 균열, 빛이 반사되는 각도까지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손을 코 가까이 가져가 피부의 결을 관찰합니다. 손금 하나하나, 손톱의 형태, 손가락 관절의 주름까지 들여다봅니다.
주변의 냄새를 의식적으로 맡아봅니다. 꽃향기인지 나무 냄새인지 흙 냄새인지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변의 소리도 감지합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혹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포착합니다. 이렇게 오감을 의식적으로 극대화하면 페이지의 세계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변해갑니다. 라두가는 심화에 성공하면 현실과 페이지를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라고 말합니다. 촉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모두가 현실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작동하는 완전한 몰입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여 들어간 페이지에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두가는 이 부분에서 매우 다양한 활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창의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작품의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작곡가는 머릿속에서 새로운 선율을 들을 수 있으며 작가는 이야기의 장면을 직접 체험하듯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잠과 깨어남의 경계에서 위대한 영감을 얻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연습의 도구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운동선수는 경기 동작을 페이지 안에서 반복 연습할 수 있고 악기 연주자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훈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은 청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무한한 연습 공간이 되는 셈입니다. 공포 극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페이지에서 고층 건물 옥상에 서보는 연습을 할 수 있고 곤충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전한 환경에서 곤충과 마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면접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페이지 안에서 구현하여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적 활용도 가능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안전한 페이지 환경 안에서 재경험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잊고 싶었던 기억을 떠올리거나 과거의 자신과 대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활용도 있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경험, 깊은 바다 속을 탐험하는 경험, 광활한 우주를 유영하는 경험, 현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런 일들을 오감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물리적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경험들이 페이지 안에서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 책이 기존의 유체이탈 관련 서적들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유체이탈 서적 대부분은 영혼이 몸을 떠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아스트랄계를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로 설명하고 영적 체험을 중심에 놓으며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내용도 체험담 위주여서 읽을 때는 흥미롭지만 실제로 따라 해보려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지요. 반면 이 책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택합니다. 영혼이 분리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합니다. 뇌의 의식 상태 변화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영적 체험보다는 실험과 재현성을 중시합니다. 철학적 사색 대신 실용적인 훈련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체험담을 나열하는 대신 구체적인 단계별 기법과 반복 훈련법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신비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실전 교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라두가는 페이지를 특별한 소수만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적절한 훈련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의식 상태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의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단 며칠 만에 첫 페이지 경험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두가는 이 현상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페이지 상태를 10분 이상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결국에는 깊은 잠에 빠지거나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방식으로 반드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은 이 경험이 낯선 데서 오는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각몽이니 유체이탈이니 아스트랄 투사니 하는 이름의 차이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신비로운 것으로 숭배하거나 두려운 것으로 회피하는 대신
과학적이고 반복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페이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의식의 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든 여러분도 새벽녘 눈을 뜨는 그 순간 어쩌면 그 문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